네, 오늘은 9월 13일, 24년 9월 13일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외출을 밖에서 지금 이제 막 들어왔고, 음, 자정은 막 넘었습니다. 지금 들어왔고, 오랜만에 이 채널에는 오랜만에 영상을 좀 촬영해 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종로 쪽을 명동 종로 쪽을 좀 다녀왔고요. 어, 항상 종로 쪽을 가면 광화문 뭐 강남 쪽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그 서점을 꼭 갑니다.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죠. 네, 영풍문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뭐 오늘 개그맨 고명환 씨인가요? 어, 고전이 말한다, 고전이 답했다, 뭐 그런 책이죠. 그게 베스트셀러 현재 종합으로는 3위고 자기 개발에서는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보문고에 갔을 때 교보문고 기준. 그리고 그 책이랑 3권 정도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이나모리 가지오의 어, 리더란 무엇인가. 이나모리 가지오는 일본 사람이고, 음, 요즘엔 잘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 별세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어, 기업 경영인이고 책들을 많이 내셨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공업 그 회사인데, 그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JAL이라는 일본 항공 회사. 그게 한때 이제 좀 경영 위기나 기업 자체가 위기였는데, 이제 그걸 맡으면서 다시 살리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입니다. 80대 90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즘엔 잘, 예전엔 좀 책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책들을 보고, 그냥 우연히 또 리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책을 가지고 왔고, 또 한 권은 과학에 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권 정도를 좀 봤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나모리 가지오의 책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간쯤에 그 이제 소 주제들이 있잖아요. 책 제목 말고 소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장 제가 저의 이목을 눈길을 끌었던 소주제였는데, 당신은 철학을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 또는 뭐 같이 뭐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경영인이니까 어, 같이 일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일적으로. 자,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그래도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 경영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철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철학 잘 깊이는 몰라요. 근데 철학이 뭐 어렵고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어, 뭐 우리가 뭐 프리디리 리체, 뭐 쇼펜하우어, 그밖에 뭐 고전이 됐지만은 역사에 남은 철학가들 책들만 봐서 그렇지, 그런 책들 봐도 뭐 책을 읽는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철학적인 사유관이 있으신 분들,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나모리 가지오도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파트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훑어만 봤어요. 훑어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다는 거죠. 철학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좀 더 다르고. 저는 제가 이 채널이 철종 채널이잖아요. 제 이름이 종수고 철학에 철자를 붙여서 이제 철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철학입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겠지만 이런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타이핑으로도 이렇게 뭐
자판 타이핑으로도 하지만 스마트폰 타이핑으로도 메모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뭐 스레드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는 이제 이 엄지 타이핑으로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서 자판 타이핑을 하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는데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철학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저도 이제 이게 한 5년 가까워지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쓴 지가 그전에는 그냥 운동만 하고 운동 쪽 일만 하고 그렇게 무지하게 운동만 한 사람이 다 무지한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또 지능 있는 거 아시죠? 운동하는 분들도.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성공한 뭐 운동 선수도 아니었고 뭐 그걸 떠나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고 어, 제 나름대로의 운동의 깊이는 있었지만 음, 어떤 운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거듭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 운동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좀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면서 건드리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했던 공부는 장난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하긴 했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실전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런 센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서 약간 센스는 있어가지고 음, 어, 이제 텍스트도 보긴 하는데 어떤 이미지, 그림, 뭐 영상 이런 걸로도 좀 충분히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이 공부라는 영역을 학습이라는 영역을 좀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거는 좀 더 아쉬웠던 거구나. 깊이 더 들어가고 깊이 안 들어갔던 건 아닌데 하여튼 공부를 텍스트적으로도 해야 되는구나. 인간한테 왜 언어, 문자라는 게 있고 왜 문해력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지 서점 가면은 문해력 관련 책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문해력을 가지고 언어력, 단어력 이런 문해력들을 가지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풀이하면 그게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이 그래도 적어도 조금씩은 보여요. 세상이 어떻고 저 사람들이 어떻고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떻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교보문고를 가요. 일을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일하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하는 거니까. 어, 왜 뭐, 철학이 거추장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가 표현하고 글로 적고 판에 새기고 이러면 그게 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할 때도 이제 교보문고였고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이겠죠. 남자 직원분인데 제가 교보문고를 항상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라도 칭찬을 많이 해요. 다르다. 괜히 그 근처에 종로에 영풍문고가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풍문고는 굿즈만 많더라고요. 책보다는 책반 굿즈반인데 음, 그래도 편향되지 않고 거기도 가끔 일부러 가보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라도 영풍문고 안 가고 교보문고 가긴 하겠어요. 어. 거기는 이미 잘 안 되니까 굿즈로 많이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품들 뭐 많잖아요. 뭐 만년필부터 뭐 노트 같은 거, 뭐 인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반 이상인 느낌이더라고요. 명품문고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또 봤던 건데. 근데 이 교보문고는 좀 다릅니다. 강남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테이블석이 더 많아요. 종로는 이제 하나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건데 하나가 좀 길긴 길죠. 근데 좀 더 이런 뭐랄까요 독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종로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규모적으로 봐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규모도 그래도 강남보다는 이 광화문이 더 크죠. 이제 자리가 좀 치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좌석들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책을
야박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것들. 어떤 서점에 가면 또 뭐 부천점 광화문 부천점 교보문고 가보면은 또 이렇게 뭐 북스앤리브로도 그렇고 영풍문고도 그렇고 뭐 이런 사설 뭐라고 하죠?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들도 그렇고 보면은 막 이렇게 비닐로 더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못 보게 하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 책 그렇게 가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 얼마나 깨끗하게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보세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보세요? 책 막 던져놓는 거는 기본이고요. 응? 막 거의 뭐 접어서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 겉표지 있잖아요. 그 뭐죠? 이런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구겨져 가지고 다 그냥 팽개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봤으면 제자리에 잘 놔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갖다 놓는 것은 뭐 다반사고요. 더 심한 거는 항상 삐뚤삐뚤하게 다 책들이 직원분들이 계속 수시로 이게 정리를 하는데도 어, 심합니다. 심해요. 접어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가자마자 일단 손부터 씻어요. 왜냐면 기름기들이 있잖아요. 기름기들이. 그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볼 때 최대한 깨끗하게 보고 그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다 안 피고 봐도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봐도 이게 좀 뭐랄까요? 그런 공기 때문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져 있긴 해요. 그럼 최대한 잘 접어가지고 접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좀 낫잖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책들한테 좀 껴놓고 그러면 좀 언상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 그래요. 다들 막 자기 책임 마냥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금 버벅대긴 하는데 어, 자기 책인 것 마냥 살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비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교보문고에. 저는 그래서 책 안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리를 많이 해요. 어? 그냥 보통 책 한 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뭐 좀 할인 받아도 15,000원 정도 이상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알바비 느낌으로 어? 한 두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 번씩 다 하면은 그래도 알바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책을 안 살 때는 안 사든 사든 사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유 저 순진한 새끼. 누구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오타니 쇼헤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야구 선수 예를 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렇게 주웠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게 너무 좋아서 본받아서 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저는 뭐 그게 오타니 선수처럼 그런 깊이가 아니고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기를 내가 주술 수 있으면 좀 죽고 응?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땐 좀 그랬고 어른이 돼서도 또 생각나서 한 번씩 더 그렇게 해요. 오타니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왜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질문에 나는 그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 행운들을 모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사람이 야구를 떠나서 뭐 어떤 일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뭐 성공까지는 모르겠어요. 성공이 꼭 행복도 아니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돈 많은 게 행복입니까? 저 돈 많이 벌 거고요. 부자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려고 하는 이유. 응? 잘 쓰기 위해서. 나만 잘 써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철학이죠. 이런 것도 다 철학이에요. 응? 안 될 수가 있나요? 오타니 선수도 하는 것도 그것도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어디서 뭐 책을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 제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 남자 직원분인데 교보문고에 좀 짬도 좀 있어 보여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손 한번 닦고 대충 닦고요. 그 휴지 있잖아요. 그 휴지를 뽑는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장 다섯 장 그 이상을 여섯 장까지도 다섯 장 최소 다섯 장 말이 지금 계속 버벅거리네요. 오늘 식사를 한 끼도 안 하고 늦은 시간이긴 한데 뭐 피곤한 건 아닌데 조금 힘든가 봐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 타워를 다섯 장 정도를 여섯 장까지도 간 것 같아요. 쑥쑥쑥쑥쑥쑥 이랬으니까. 그렇게 저는 한 장 쓰거든요. 한 장도 되게 책 안 사는 날은 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좀 쓰거든요. 손 씻을 때마다 적어도 세 장 이상 그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한 장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약간 옆 사람 피해되지 않게 털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 한 장으로 또 물티슈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가난하고 막 자린고비라서 그렇게 하나요? 제가 검소해서 그렇게 해요. 검소하기만 해서. 검소한 게 아니에요. 저 검소하지 않아요. 쓸 때는 써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는 더 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요? 기본이라서요. 철학에는 인생의 기본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회사 돈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막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나모리 가지고는 그런 사람이랑 비즈니스하고 일을 했대요. 책임감이 다르고요. 중심이 달라서요.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본을 놓치지 않고 어디서 펑크나지 않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철학을 해서요. 철학만 하는 건 아니야. 뭐 인문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뭐 경영, 경제 다 필요해요. 돈에 대한 공부, 재테크, 투자, 예술, 음악, 스포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철학이니까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직원으로 안 써요. 왜? 하나를 보면은 둘, 셋, 열 그 이상은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봐요. 그 철학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어디 자기 뭐 상사나 뭐 이제 오너 앞에서 가면 막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의 예고요.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은 그다음 길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 저는 누구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철학이 어, 스스로의 생각함이 정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듭 계속 해보는 거, 지켜보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쇼헤이 오타니 선수도 철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 철학책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정신을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부모님이 이번에 이제 어, LA 엔젤스에서 LA 다저스로 FA 계약을 했죠. 일본에서 넘어간 뒤로 처음으로 아마 FA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초대형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역대급 그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수천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천억이. 뭐 세금 떼도 수천억이에요. 응? 단연 계약을 했고 제가 정확히 요즘에 스포츠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관심사가 스포츠보다는 다른 데 많이 두기 때문에 정확히는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수천억은 확실하고요. 이제 그 전까지도 벌었던 것까지 합치면 LA 에인절스에서 그 전에 일본에서도 또 단연간 뛰었었고. 근데 그 부모가 뭐 공장 다니고 그냥 뭐 그렇게 뭐 3D 업종 같은 그런 것들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는데요. 그거 네 거라고 한다고. 모르겠어요. 뭐 뒤에서 어떻게 할지.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책을 만약에 안 읽었어도 부모로부터 왔겠구나.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돈돈돈거리고 돈이 정말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만 이기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들. 제가 길거리 다니면 하나를 보면 열만 아나요? 100가지도 알고 1000가지도 알고 그 이상도 알아요. 이게 좀 교만인 것 같죠? 아니요, 정말 그래요. 돈 사랑하시고 잘 다루고 쓰세요. 잘 다루고 벌고 쓰고 모으고 다 하세요.
근데 돈만 했을 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도 자기 철학을 하면서 다 통찰할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한 번에는 안 돼요. 저도 5년 전에는 정말 멍청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사이토 다카시인가요? 독서력 저자, 그죠? 일본 책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야, 그럼 너는 뭐 친일파냐, 뭐 매국노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 뭐 종북자파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정치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런 쪽으로.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본질 아니에요? 정치를 잘해서? 엉터리야, 엉터리. 걔네들도 권력 정치하는 애들도 다 그런 건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애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할게요. 저 이렇게 상스럽게 안 하는데 이런 개새끼들, 응? 미친 새끼들. 역사 속으로 한참 들어가도 들어갔어야 될, 청산됐어야 될 미친 새끼들 많죠. 지네가 말하는 여야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요. 진보 보수가 지네가 무슨 진보예요. 그 보수에 가까운 거고, 보수라고 지네들이 자부하는 애들이 수구입니다. 수구 꼴통. 아니,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 세력은 없어요. 민주주의에,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화가 나니까. 음? 사이토 다카시, 공부력, 독서력, 공부하는 이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확히는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세계적인 이 석학들이 이제 리더 모임에서 만나서 공부를 왜 하느냐, 뭐 그런 모임을 가졌나 봐요. 토론 형식이겠죠. 자기들 모임. 지성인들은 그런 모임도 하나 보죠. 멋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기 철학이라든지 자기 철학이랑 사상까지 갈 것 없이 자기 가치관, 생각이 그냥 삶의 의미나 그 모든 것들이, 문화가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과정을 너무나 무지하고 멍청했던 지금도 똑같지만은, 지금도 저는 제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그 기본값에서 항상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맛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인간이 그렇다, 인간의 뇌가 그렇다, 인간의 마음, 심리와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그렇다.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 근데 할 사람은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줄 읽으세요. 한 줄 읽으세요. 대신에 지속하세요. 일주일에 한 줄 읽어도 돼요. 대신 지속하세요. 여러분, 퇴근하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 시간 잠깐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그거 보고 가면 그냥 그대로 뇌가 그대로 그냥 맛이 가서 마비돼서 그냥 그렇게 집에 귀가를 해버려요. 귀가에서도 이거 못 놓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선순위에 그냥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줄 읽어도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 줄 읽을 거예요. 뭐 월수, 다음에 일주일에 3줄, 3줄, 월수금,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운동 해보셨잖아요. 운동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력이 어떻게 늘어요? 다이어트 이런 건 그냥 뒤로 밀어놓고, 근력이 뭐 건강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체력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이 고달프잖아요. 일이 힘들잖아요. 체력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있죠. 근력이 어떻게 늘어요? 그렇게 작게 늘어요. 책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글쓰기도요. 제가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카톡 먼저 할 거 그 전에 내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었으면, 나는 오늘 교보문고에 갔는데 그런 직원을 봤다. 난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내가 더 크게 나의 어떤 일을 할 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두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을 도와주긴 한다. 그들을 더 포용하고 책임감 있게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둘 때 그런 사람을 두진 않는다.
이런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채널이나 이런 영상을 보셨을 때는 그죠? 관심이 알고리즘 추천도 그렇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으면 지금 25분 정도 됐는데 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하나 1도 안 나와요. 1도. 근데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심리 지배해서 조종하고 그다음에 후킹 해버리고 마케팅 해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허세 부리는 거 같죠. 제가 허세 부려서 뭐 하나요? 누구한테 좋아요? 허세 부려봐요. 자기한테 불행해요. 허세 부려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막 남들 속여가면서 뒤에서 어떤 사람 제가 뭐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뭘 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마케팅 기술이라면서 심리학 기술이라면서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몰려와줘요. SNS 같은데. 응? 그리고 실제로도요. 낄낄대면서 웃어요. 저 병신 바보 이러면서. 누가 병신이고 누가 바보입니까? 자기 불행해집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그냥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철학을 하셔야 됩니다. 철학을. 응? 철학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로 이렇게 엄지 타이핑 해가지고 쓴 거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럼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런 남자 직원을 봤다. 내가 교보문고 오너라면은 뭔가 자천을 하거나 자르거나 자른 건 좀 냉혹하긴 하다. 그죠? 품어야 되니까 리더는. 근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왜냐면 그거를 6장 썼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태도 자세로 다른 일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펑크나고 돈이 줄줄줄 셀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한테도 더 그 창업자, 돌아가신 창업자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사람들 어, 책은 보게 해야 된다. 무료로. 거기가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들도 책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면 또 거기서 또 사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가치를 주니까 가치를 본인들이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원들 아쉽죠. 아쉬워요. 그래서 철학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철학이다. 자기 생각이 철학이고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 사상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상을 더 키워서 세상을 바꾸죠. 세상의 흐름을 완전 바꾸죠. 작게부터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여기 요행이 있어요.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제발 걸으세요. 제발 피하시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 저주하세요. 그거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자기들도 뭐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뭐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척을 한 거고 이미 레드오션이 됐거나 다 했거나 사람들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심리 기술이라면서 마케팅 기술이라면서 끌어모으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은 없다. 지름길은 없다. 그냥 지금부터 작게 꾸준히 하는 거다. 운동이든 공부든 자기 일이든 사업이든 뭐가 관계든 뭐가 됐든 간에 작게 하는 거다. 작게 뭐든지 다. 관계도 작게 기본을 다지고 가지 않은 관계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든 뭐든. 결혼 생활 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미쳐서 했다. 콩깍지 껴서 했다. 이혼이 쉬운 시대죠. 지금 이혼이 쉬운 세대죠. 시대. 왜 그러겠어요? 작은 것부터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세요. 그냥 블로그에 글 쓰세요. 그냥 한 줄 써도 돼요. 스레드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넘어온 게 스레드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냥 거기. 좀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왜냐면 어지러운 게 너무 많아. 그냥 글 쓰세요. 자기가 행복하는 그 길을 걸으세요.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철학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쇼펜하우어, 니체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절대 못 봐요. 자기가 타고난 천재 아닌 이상. 저도 지금도 안 보는데요. 가끔 보지. 자기 걸 하세요, 자기 거. 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영역의 책들 있죠. 그거 보면 자기 철학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관심 가져주면 쇼펜하우어도 보고 니체도 보고 지금은 프로이트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철학하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